자, 이번 시간은 그 용도 지역편에서 그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그 용도 지역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앞 시간에 마지막 끝난 부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앞을 봐주실까요?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부죠.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용도별로 땅의 종류를 구분하죠. 어떻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의 종류 16개죠. 도시지역 16개의 그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용도지역별 그 지정 목적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 5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3개 그렇게 해서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비도시지역 5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밖에서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봐주십시오. 자, 도시지역 밖에 산이 있어요. 주변에 전답과 순 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본래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에요. 근데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거죠. 이런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그 용도지역 표 봅니다. 표 박스 안에 생산관리지역 제일 밑에 관리지역이죠. 중간에 보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나와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미출 것이고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봐주십시오. 이쪽은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그리고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곳은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지역에 가까우니까 이웃하고 있는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존재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이 보전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보존 가치가 없는 땅은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3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3가지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주요 지정 목적은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참 괜찮은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평택시는 도시지역이고 평택시 관할구역 도시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그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도시 주변에 있지만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개발이 예상된 곳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괜찮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은 글자 그대로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과 순 등 농지가 집중화되어서 농림업의 진흥과 줄 것이 되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책장 넘겨야 되죠.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6개 같이 봅시다. 줄 것 있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5개 보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이 5개 보전과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1개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그 지정 목적을 암기를 다 했습니다. 연습을 다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서의 금표류가 용적률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 금표는 어떻게 외웠죠? 금표는 주거지건 제 집 전화번호가 똑같죠? 제일 위에서부터 제 집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55국에 6657 그렇게 썼고요. 상업지는 상가번호가 똑같습니다. 9878, 9878 그렇게 웃었죠. 공업지는 전부 777.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주로 보전입니까?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전부 금편이 20으로 제한되는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죠? 40.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100으로 시작해서 얼마씩 첨가하죠? 50. 준주거지역만 500. 이렇게.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죠. 도심은 건물이 높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1500. 한 단계 외곽의 일반 상업지역은 200씩 감하면 되죠?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에 있는 근린 상업지역은 900. 공업지역은 용적률이 300으로 시작해서 50층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은 80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100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80, 100, 100. 비도시지역은 전부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우도 늦지 않고 100세까지 살자. 그렇게 했었죠. 다음에 지금까지 용도지역에서의 금표가 용적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 오세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중에서 건축제한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책장 넘겨서 2번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 중 건축제한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원칙 읽어볼까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밑을 쭉 끄십시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대통령령은 이 법,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1번 별표에서 꼭 암기하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건너편에 3번입니다. 3번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건너편입니다. 오른쪽에 박스 밑에 큰 3번인데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개별법으로 받는 경우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개별법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거 물어도 대답 잘못 하셨잖아.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땅은 건축 제한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잠깐만요.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이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뭐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땅인데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생산관리지역.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이잖아.
전답과 송등 농지가 들판이 보이고 주변에 산이 있는데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이야. 그럼 봐요. 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이 동네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 하는지 건축 제한은 뭐를 정하죠?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이잖아. 이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합니까? 대통령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정한다 이 말이라. 근데 여기요. 이 생산관리지역에 이만큼 봐요. 이만큼 빗금 침부만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에 의해서 여기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어.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는 건축제한이 무슨 법? 농지법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한은 상계법. 그리고 그 밑에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는 초지법과 같은 개별법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게 다 이거야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깁선 양가로 1번 농공단지부터 양가로 3번까지는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 규정이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농공단지는 상계법, 농림지역적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다시 와요. 왼쪽에 다시 오시면은 왼쪽 페이지에 다시 오시면은 제일 밑에 팁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이거 좀 암기가 좀 약간 필요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보면은 네 번째 칸에 아파트 설치가 금지된 용도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나온 거 29회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은 암기해야 돼. 아파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입니다. 밑에 적어요. 아파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 암기. 저 밑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 다 이렇게 해서 밑에 암기 적어 암기. 같이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파트 건축이 안 되는 용도지역은 제1종. 1종이 들어가면 아파트 못 지어요. 1종이 들어가는 용도지역은 두 개 있죠.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은 아까 단독 전용이잖아. 아파트 못 짓죠.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이잖아. 4층 이하로 제한받잖아. 아파트 못 짓잖아. 그래서 일단 1종이 들어가면 아파트 못 짓는 거야. 1종, 제1종. 그 다음에 적으세요. 전공, 전공, 10, 10, 유상 3개. 전공, 10, 유상. 전공이 뭐죠? 전용공업체. 10은 일반공업체. 유상은 뭐죠? 유통상업체. 제1종, 전공, 10, 유상.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녹관농자. 녹관농자 무엇인지 알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녹관농자. 제일 먼저 뭐죠? 제1종, 그 다음에 전공, 10, 유상, 그 다음에 녹관농자, 그렇게 됩니다.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그 위에 단독주택 설치가 금지된 용도지역이 두 개뿐이죠. 별표. 꼭 외워요. 유통상업적 유동그라미, 전용공업적 전동그라미, 유전이잖아요. 유전은 물받칩니까? 기름받칩니까? 기름밭에 유전에다가 단독주택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네. 일단 그 정도 해두죠.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이제. 넘겨서 4번. 용도지역 지정 특례 오세요. 용도지역 지정 특례 오셨습니까? 네.
용도 지역 지정 특례 발표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쉬워서 솔직히 요새 그렇게 자주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국토교육은 전체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하기는. 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교재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재 딱 보고 보시면 되죠. 앞에 보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제목, 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역 지정특례죠.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역 지정특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원칙입니까? 특별한 예외입니까? 특별한 예외잖아. 그러면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니까 용도지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들을 소개하는 거죠.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죠.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 매립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여기는 인천입니다. 어디라고요? 인천시가지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에요. 인천이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밑에는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이게 다 공유수면 바다예요. 공유수면 바다예요. 근데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여기요 매립했습니다. 이만큼. 이게 뭐죠? 매립지라. 바다를 매립했어. 인천 앞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매립의 목적이 송도,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개발. 송도 신도시는 인천 그 송도 유원지 앞에 바다 매립에 만든 거 맞죠? 그럼 보세요.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은 신도시 개발이, 도시 개발이 목적이잖아. 매립 구역이 이웃한 인천의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지역이잖아. 바다의 매립 목적하고 매립 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다릅니까? 서로 같습니까? 같을 때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야. 예외를 인정해서 이 매립구역에 속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에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가 있었다는 것부터, 매립공사 끝나면 준공사 받잖아요.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 매립구역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뭐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할게요. 바다의 매립 목적,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같을 때는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까?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잠깐만. 얼마나 시험이 깐깐하냐면은 문제됩니다.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묻겠습니까? X.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결정하여 고지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의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그러면 대외적으로 고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 대외적 고시는 관계되는 시장으로, 즉 인천시장이 별도로 대외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이런 부분을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야. 이해는 다 해놓고 답은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실수는. 진짜 아깝잖아. 설명 듣고 이해하고 연습해놓고 답은 틀리고 나오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의고사 볼 때 틀려봐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틀려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나오고 10초로 일요일 날 나와서 봐야 되는 거야. 연습하지 않고요.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냥 바로 와서 경기할까요? 연습할까요? 매번 직업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운동장에 미리 가보면은 그분들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 풀고 연습해요 안 해요? 약간의 몸 풀기 하고 연습을 좀 해요. 던져보고 감각을.
그리고 들어가지 바로 와서 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연습해라는 거죠. 교재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한 같은 경우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용수로 본다가 아니고 뭐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게 결정 고시용수로 본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고시는 별도로 해야 한다. 참 좋은 책이잖아. 이 경우 고시는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고시까지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설명 듣고 같이 읽어보면 돼요. 고개 드시죠? 무조건 고개 들어요. 설명할 때는 항상 집중하시고 교재 꼭 읽어드리잖아. 그죠? 봐주시고 여기요. 여기는 보전에 대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가선동 농지가 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농림지역이에요.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고 밑에는 국류수면 바다가 되죠. 바다. 국류수면 바다가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립의 목적은 도시개발의 목적입니다. 무슨 도시? 농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로 운송하기 위한 항만도시 건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를 때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원칙대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오른쪽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렇게 매립된 거죠. 매립구역이 왼쪽에는 도시지역, 오른쪽은 생산관리지역에 걸치게 됐죠.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한 경우에도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너무 쉬워 그냥 뭐 교재 읽고 지나가면 되거든. 한번 봐요.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례가 허용되잖아. 그래서 매립지의 준공인가로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의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치게 되면 특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된다. 끝났죠? 이렇게 빨리 교재를 읽고 지나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수업을 듣는 거라고. 책을 혼자 보려고. 자, 보십시오. 책 보십시오.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당의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이거나 매립구역이 몇 개?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알겠죠? 가끔 한 줄씩 들어갈 뿐이야.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30분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5분 이상 이런 곳에 머물면 안 돼. 딱 공부하고 팍팍팍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자주 봐야 되는 거야. 한 곳을 길게 오래 봐야 됩니까? 짧게 자주 오셔야 됩니까? 짧게 자주 보는 게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양걸로 2번 다른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등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용도지역 결정고시 의지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목을 달겠습니다. 부제목을 하나 적어볼까요? 부제목을 적어주세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국토개법이잖아.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국토개법상 이 법은 국토개법이나 이 법상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이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로 본다 이 말이야.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로 보는 대상이 몇 개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목이 그렇게 해야 멋있죠. 그래야 맞는 거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로 의제되는 대상이 5개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1번, 2번은 원리가 똑같거든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설명하고 3, 4, 5번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인천. 인천은 부평하고 연수구에서 가기를 했었어요. 수도권 안 간 데가 없죠. 부평하고 연수구에서 했어. 그때 연수구에서 강의할 때는 인천의 연수가 그 당시에는 송도 신도시 개발되기 전이니까 연수가 서울의 강남 정도 뭐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인천도 여기저기 맛집이 많다. 소래포구도 자주 가고. 인천. 용도적이 뭐죠? 도시적이지. 인천이니까 밑에는 공유 쓰면 바다지, 바다. 바다예요. 잘 들어요? 인천 앞바다는 인천이라는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 맞죠? 이렇게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항만도시를 건설하려고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을 지정하면은 항만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해버리면은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어디에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번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로 본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바다를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필요 없죠.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에 가면은 인천항에 가면은 1부도, 2부도, 3부도가 있잖아요. 그 부두가 있는 것은 의항도시입니까? 항만도시입니까? 항만도시라. 그 부두를 만들려면은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런데 앞으로 인천처럼 도시적에 연접된 바다에다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 지정만 해버리면은 그 항만구역에 지정된 바다는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거야. 그럼 그 바다에 항만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도 항만도시가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에다가 의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촌 의항법상 의항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해버리면 의항구역이 지정고시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도 이 법상 무슨 용도적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소래포구는 무역선이 들고 납니까? 어선이 들고 납니까? 어선이 들고 나면서 물고기와 조개와 새우를 싣고 내리고 경매하고 팔주고 생선회를 팔잖아요. 거기는 항만도시입니까? 의항도시입니까? 의항도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항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했거나 의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전부 이 법상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까?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버려요. 그럼 아까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작은 차이가 있죠?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까지만 특례가 허용되죠?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까? 결정고시형으로 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의제가 되는 거야. 고시까지 의제가 되는 거야. 이것을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고 그 작은 것을 놓치면은 정답은 틀린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 이해 다 하고 외웠는데 답은 틀린다 이 말이야. 작은 집중력.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이 두 개. 이해가 됐죠? 1번, 2번.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형수로 본다. OX? 다시 집중.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로 본다. OX? X야.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지정고시된 공유수면 하면 틀려요.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형수 의지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공유수면도 도시적이 아니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넣어야 될 거야.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이게 빠지면은 답이 틀려요. 여기도 모의고사 볼 때 왕창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연습을 하고 틀려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모의고사 안 보고 들어가면은 자꾸 이런 실수가 나온다 이 말이야. 왜 연습하시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그래 본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틀리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많이 틀려도 괜찮은 거죠. 본 시험에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3, 4, 5번이 같은 원리거든요. 3, 4, 5번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요. 3, 4, 5번 설명하겠습니다. 3, 4, 5번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시죠. 3, 4, 5번. 이런 동네가 도시지에 가까워요. 무슨 용도지역이죠? 생산관리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고. 농림지역인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보세요. 농림지역에다가 이 보세요. 여기다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해버리면 농사 짓겠다는 겁니까? 공업도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국가산업단지 지정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지정하면 공업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뗀 거야. 탱텍에 삼성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 들어오잖아요. 반도체. 그것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고 가정하자. 농림지역이었다고 가정하자. 거기다가 도시 첨단 사업단지를 딱 지정해버리니까 농림지역이 뭐로 바뀐 거죠? 도시 첨단 사업단지를 지정해버리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형수로 간주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삼성 반도체가 들어올 그 땅을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공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한 거죠. 삼성은 이 제도의 덕을 봤어, 안 봤어? 본 거잖아요.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형수로 의제 처리해서 도시적으로 용도지를 변경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공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입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형수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보세요? 농림지역에다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거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버리면 농사 지을 겁니까? 택지 조성할 겁니까? 택지. 요즘에 택지 조성하면 단독주택 짓습니까? 아파트 위주로 개발합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수도권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버리는 거야.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잖아요. 그죠? 발표하고 나면 제도적으로 이제 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다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순식간에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의제 처리돼 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동탄 신도시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잠깐만, 그것도 잠깐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위주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됩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합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라. 알겠죠? 근데 평택시 안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거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거야. 그것은 도시개발법을 개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할 때는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거야. 공업도시 개발할 때는 국가사업단위 지정하고 도시첨단사업단위 지정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는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공업도시나 대규모 주거중심의 신도시를 만들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는 개발되는 거라고. 아셨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3기 신도시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공법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끊임없이 끝불처럼 새 것이 나오구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한 3년 공부해도 새로운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위 지정했거나 택지개발지구 지정했거나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봐요. 이 농림지역에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해 버리면 전원이 뭐죠? 전기자원.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을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자원을 개발할 사업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곳이 되면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보는 거야. 단 가로 안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에 의지되지 않는 거야. 원자력,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만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에 의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국도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에 의지되는 대상 다 외워버렸잖아.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서면이거나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이 지정됐거나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구역이 된 적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육법은 제가 특히 국토교육법을 좀 잘 가르쳐요. 국토교육법은 이거 한 12문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8개 이상 잡고 나면은 도시개발법, 정비법 중에서 하나 깽판 쳐도 주택법과 건축법 중에서 하나 망쳐도 어쨌든 살아서 돌아와요. 합격이에요. 국토교육법 기본법에서 8개 이상 맞추면 거의 다 저와 같이 하신 분은 8개 이상 맞추죠. 되게 국토교육법에서.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중에서 뭐 하나 도시개발법 2개 맞추고 정비법 4개 맞추면 되지 뭐. 깽판 쳐도 되지 뭐. 건축법, 주택법을 다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1등 할 것도 아닌데 뭐. 합격만 하면 되잖아. 건축법, 주택법 하나 망쳐도 걱정 없는 거죠 뭐. 맞잖아요. 40점, 45점만 맞아도 공법은 되는 과목인데 뭐. 그 밑에 3번 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 지정에 대한 특례가 됩니다. 이건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그 곳이니까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줄 건 없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결정고시 용수를 본다. 그래.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하지 뭐. 네. 봐주시죠?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의 농지인데 여기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으면은 이 법 국토교육 구성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어. 그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니까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고 체크되어 있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고 체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 생산관리지로 용도지역 표시가 되어 있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관리지로 봐야 됩니까? 농림지로 봐야 됩니까? 농림지로 봐야 되는 거야. 중개사고가 많이 나죠. 앞으로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상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용수를 본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산인데 보전산지라. 보전산지. 대한민국의 산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어. 산지는 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전산지가 뭐죠?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산지라. 글자 그대로.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를 사면은 개발이 좋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개발할 수 없는 산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곳에 땅 사서 사적으로 허가받아서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산지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개발 목적으로 한다면은 준보전산지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보전산지는 안 사야 돼요. 땅이 싸다니까. 똑같은 산지라도 보전산지는 싸고 준보전산지는 비싸고 부동산은 항상 비싼 걸 사라고 하잖아. 나란히 있어도 이유가 있다니까. 왜 비싼지를 중개사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 비싼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비싼 걸 사야 되죠. 일단 싼 것은 일단은 계약 사인 도장, 전문가가 그런 생각이 되면 싼 땅, 싼 집은 안 사는 게 좋죠. 싸고 좋은 게 나에게 올 리가 있나? 맞죠? 되게 부동산은 그래요. 나란히 있는데 이 평당 500이긴 평당 1000만 원이면 모르면 1000만 원짜리 질러야 돼요. 싼 거 사면은 친구가 부동산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면 거의 아니에요. 앞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보전산지가 지정된 지역은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을 합니다.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농림지역 또는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로 구분해서 고시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가 돼요. 앞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다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즉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농림지역으로 구분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 용수를 본다. 보전산지 지정을 고시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로 구분하여 고시하면 자연환경 보전지로 결정 고시 용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 지정 특례까지 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는 5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비제한 이쪽을 진도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